어, 이 영상을 또 보시게 되면 제가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영상이 아니고 게임 콘텐츠라는 이 영상 강의입니다. 뭐 이걸 뭐 게임을 만드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어렵고요. 사실 게임은 이 다양한 인재들이 모여서 하나 만드는 하나의 콘텐츠라고 보시면 돼요. 게임 기획자, 게임 프로그래머, 그 다음에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 게임 사운드, 그다음 게임 테스터, 게임 운영자, 그다음 마케터 등등이 있는데 그중에 게임을 만드는 부분은 예전에는 기획자와 그래픽 디자이너와 프로그래머 사운드만 했지만 지금은 게임을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만든 결과물이 시장에 팔릴 것인가? 그리고 사용자들이 이 어떤 콘텐츠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리고 서비스를 원하는가? 이 때문에 웬만한 모든 게임 개발에 게임 사업에 관련되는 많은 인력들이 게임 하나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뭐 이 방송을 통해서 게임을 만들 수 있다면 누구나 다 게임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게임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단계는 게임이 무엇으로 구성되었는가를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게임 기법 분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다들 어려워하실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면 기획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기획은 미국에서는 아키텍트 디자인을 그럽니다. 즉 건물을 짓듯이 기초부터 탄탄해서 건물을 쌓는 방법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보통 디렉터 이렇게 많이 쓰시는데 저는 아키텍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게임 기법 분석은 게임을 새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잘 만들어진 게임을 거꾸로 분해를 합니다. 우리 장난감을 분해하듯이. 그리고 이 분해된 구성 요소들을 새로 만드는 신규 프로젝트나 또는 내가 창작하고자 하는 게임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실제 사전을 찾아보시면요. 역기획이라고 많이 나오면 사실 역기획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게임에 어떤 요소들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하고 분해를 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게임 기법 분석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러면 게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좀 알아볼게요. 옆에 보시면 뭐 애니팡포, 그 다음에 월드 오브 크래프트, 서든어택, 카트라이더 러시, 마구마구, 배틀그라운드. 즉 장르가 많죠. 첫 번째 이 게임을 구성하는 그 기기적 장르가 있죠. 기종별 장르라 그럽니다. 우리 크게는 PC, 그죠? 그 다음에 PC 온라인 또는 콘솔, 휴대용 게임기, 그 다음에 스마트 디바이스, 그 다음에 보드 게임, 아케이드 게임. 지금은 많이 없어집니다만은 여러분들 뭐 아마 길 가다 보면 생각하지만 청소년 오락실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예, 청소년 게임장. 요게 바로 아케이드예요. 말 그대로 큰 기기 안에 시스템을 넣어놓고 동전을 넣고 하는 게임을 아케이드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기종별 장르고요. 다음에 게임 자체의 장르가 있죠.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RPG. 그죠? RPG 안에는 MMORPG, MORPG, TRPG, TRPG가 테이블 RPG도 있고요. 택틱스 RPG 있고, 턴 RPG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AOS 장르. 그 다음에, AOS 장르하고 유사하게 나왔던, FPS. 그 다음에, 어드벤처. 그 다음에 스포츠 안에는 레이싱과 스포츠가 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캐주얼 장르라고 많이 하실 거예요. 예전에는 캐주얼 장르가 아니고, 보드 장르라고 해서 보드. 무슨 말이냐? 스테이지가 넘어간다 해서 보드라 그랬거든요. 그러나 지금 요즘은 캐주얼로 많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보드는 지금은 사행성 게임을 일컫는 용어로 변천하게 됐습니다. 고스톱, 포카. 말 그대로 보드에서 논다. 예. 그 다음에 퍼즐 장르가 있겠죠. 네. 요게 이제 장르고, 그 다음에 어떤 게임 하는 방식에 따라서 싱글 로케이션, 즉 내 PC에 깔아서 하느냐 아니면 멀티로 하느냐 등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구성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게임을 깔아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들은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나 모바일 게임, 그 회사에서 또는 스토어에서 게임을 다운받습니다. 그 스토어에서 받는 게임 자체가 뭡니까? 하나의 압축 파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압축 파일을 받아서 다운받다 보면 게임을 쭉 다운을 받죠. 그러고 나서 한 7, 80% 되면 뭡니까? 게임을 설치 중입니다 라고 하죠. 그거는 뭡니까? 압축을 풀어서 게임을 내 PC에 또는 내 스마트폰에 까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설치 과정입니다. 예. 꼭 다운을 받는 동안, 설치를 하는 동안 잔잔하게 뭐 이미지나 동영상을 보여주죠. 이걸 프리로더라 그러는데 막 용어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게임을 실행하게 되는 단계가 되죠. 실행하면 안에 뭐 게임 구성이 되어 있지만 요거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을 실행한다는 말은 어딘가 접속을 해서 내가 게임을 한다는 걸 알리는 거죠. 물론 제 컴퓨터에 내가 뭐 CD를 사서 하는 게임이야 알릴 필요는 없지만 온라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은 내가 지금 당신의 게임을 하고 있어 라는 정보를 보내줍니다. 첫 번째가 사용자 정보죠. 내가 가입했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쏴서 지금 내가 몇 시간에 접속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용자 정보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내가 당신 게임이 너무 좋아서 만 원을 썼습니다 라고 하는 빌링 정보가 있습니다. 결제 정보. 이 두 개가 사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게임을 시작하는 거죠. 예. 다음 페이지에입니다. 자, 먼저, 뭐, 여기 옆에 소개한 거는 드래곤 플라이트, 아바, 워썬더, 폴아웃4, 로스트아크, 다 함께 차차차, 스페셜 보스.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기억나는 대로 그냥 구글에서 사진 받아다 그냥 얹은 건데, 요 드래곤 플라이트를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스마트폰이 등장한 2009년도, 만들기 2007년도 만들어졌지만, 국내에는 2009년도부터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들어오게 됐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에는 게임을 하는 유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한 300만 유저도 안 됐는데, 이 당시 스마트폰이 들면서, 카카오톡, 예, 통해서 뭐가 나왔습니까? 예, 애니팡이 나왔죠. 애니팡을 통해서 거의, 지금 인구의 한 3천만 명이 지금 게임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즉 게임을 안 하는 분들도 게임을 하기 시작했던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어머니들이 그죠? 집에서 뭐 옆집 아주머니가 막 이 내보다 랭킹이 높고 하니까 열이 받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그 카카오톡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퇴근을 하다 밥도 차려주지 않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빠들이 뭐 합니까? 뭐 하는가 보니까 엄마들이 자기 뭐 동물을 갖다 왔다 갔다 해서 예. 그걸 보면서 바로 등장했던 드래곤 플라이트입니다. 아빠 게임이었죠. 예. 직장인들이 전부 다 이 당시 예. 용을 타고 슈팅 게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국내의 모바일 게임 또는 아니, 모바일 게임이 아닌 게임이라는 인식이 바뀌게 된 과도기적 시기였습니다. 예. 그 당시를 기점으로 모바일 게임이 우후죽순 쏟아졌죠. 그 뒤에 뭐 다 함께 차차차라든가 자동차 게임. 예. PC 게임이 서서히, 예. 사용자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온라인 게임이 그만큼 비중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시기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게임의 구성 안에 보면 게임 실행이라는 게 있어요. 게임 실행. 그죠? 게임을 실행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뭡니까? 서버와 채널을 선택을 하죠. 예. 물론 이제 캐릭터가 있는 서버를 먼저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예. 내가 서버와 채널을 선택을 하고, 그죠? 보통 이제 서버 채널은 여러분들이 뭐 주변의 친구들과 같이 할 때는 어느 서버 무슨 채널이다라고 하고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캐릭터 생성을 하든가 아니면 캐릭터를 선택을 하죠. 예. 이 캐릭터 생성에서는 요즘 뭐 많은 게임 회사들이 뭡니까?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얼굴 형태, 눈동자 색깔, 머리 형태, 머리카락의 형태, 머리카락 색깔, 그 다음에 피어싱 유무, 그 다음에 얼굴에 문신을 할 거냐 말 거냐, 그죠? 그 다음 키, 외모, 의상, 예. 그 다음에 덩치, 그러니까 뭐 마른 편이냐, 보통 체격이냐,
또는 뚱뚱하게 만들 것이냐. 예. 이 다음에 들어가는 이제 게임 접속이죠. 예. 게임 캐릭터 선택하고 나면은 접속이라는 걸 모든 걸 다 보실 겁니다. 게임 접속하게 되면 내가 처음 만든 캐릭터 같으면 튜토리얼을 거칠 수가 있겠죠. 예. 그렇지 않다면 게임을 원래 진행하는 게임을 진행하는데, 자, 여기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전에 게임을 어디까지 했다라는 정보는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예. 게임 회사에서는 여러분들 로그를 봅니다. 로그라는 거는 내가 이 게임 회사에 접속했다, 이 게임을 접속했다라는 흔적인데, 여러분들이 뭐 보통 이 아이템이나 또는 계정 해킹이나 이런 걸 당할 때는 로그를 먼저 봅니다. 예. 로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언제 게임을 접속을 했고, 그 다음에 몇 시에 몇 시에 접속을 했고, 언제 접속을 종료했느냐, 그리고 그때 접속했던 지역이 어디냐,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PC에도 게임장 로고가 남아요. 예, 여러분들 PC에도 남아서 그 다음 접속할 당시에 캐릭터 상태라든가, 캐릭터 상태는 보통 내가 레벨이 얼마였고, 어떤 장비를 차고 있으며, 인벤토리에는 어떤 아이템들이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자, 이 과정이 뭐예요?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로그를 했는데, 내가 우리 회사에 가입된 회원이 맞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기존에 키우던 캐릭터로 게임을 접속하려고 그런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사 서버에 있는 정보를 날려줘야겠죠. 그래서 내가 캐릭터가 게임상에 접속할 때는 내가 마지막으로 접속했던 상태의 옷이라든가 장비라든가 무기라든가 아이템을 가지고 접속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게임 요소를 들어볼게요. 우리 안에는, 게임 안에 보면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 요소들이 다 하나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 같지만 다 덩어리예요. 자, 옆에 보시면 드래곤 퀘스트, 이브 온라인, 그 다음에 파이널 판타지 7, 바람의 나라, 발더스 게이트, 자, 그 다음에 리니지 3, 그 다음에 블레이드 온 소울 등등 이런 역대 작품들이 있었고요. 이런 발더스 게이트 같은 게임이 온라인이 아니고 주로 이제 PC에 설치해서 혼자 게임을 플레이하는 입니다. 이거 파이널 판타지 콘솔이죠. 리메이크네요. 보니까 7. 이브 온라인도 굉장히 오래된 게임입니다. 우주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주 게임. 그 다음에 드래곤 퀘스트는 굉장히 유명한 게임 중에 하나고요. 국내 게임에 보면은 넥슨의 바람의 나라, 그 다음에 NC의 블레이드 앤 소울, 그 다음에 NC의 리니지. 물론 요즘 리니지 M이 등장하면서 이제 모바일 연동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바일과 PC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플랫폼이 이제 단일화돼 가고 있다는 거죠. 나는 PC가 편하면 PC로 해도 되고, 나는 모바일이 편하다면 모바일에서 접속을 해야 되고, 이거 멀티 플랫폼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거를.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DLC라고 있잖아요, DLC. 이게 뭐의 약자냐면은 다운로드 콘텐츠라는 겁니다. 다운로드 콘텐츠라는 건데, 이거는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업데이트 패치를 했지만은 어디서나 게임 회사가 요 부분은 유저들에다 조금 서비스가 부족하다, 약하다, 좀 더 재밌는 거를 만들어 줘야겠다. 요 부분에서는 사용자들한테 좀 더 의미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겠다 할 때 해주는 거로서, 물론 유료도 있습니다만은 회사에 따라서 무료로 서비스하는 게임도 굉장히 많죠. 자, 그러면 게임 요소를 하나하나 들여다볼게요. 자, 캐릭터 파트입니다. 캐릭터는 생성과 능력치와 아이템을 고려하는 거죠. 자, 캐릭터를 만들 때 어떤 종족이냐. 우리 현실로 따지면, 게임상에서는 인간, 그죠? 그 다음에 요정, 엘프, 놈, 호빗, 우리가 반지의 제왕을 봤듯이, 고블린, 다양한 종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와 다른 이형의 인류를 이상해 보겠죠. 우리가 외계인을 바라보듯이. 현실로 따지면은, 종족이라면 우리가 백인, 흑인, 황인족 세 개를 나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이 있죠. 게임에서는 직업이, RPG냐,
FPS냐 따라 다양합니다. RPG 같은 경우는 주로 흔히 우리 5대 직업이라 그러면 전사, 궁수, 승려, 그죠? 힐하는 승려, 그 다음에 마법사, 그 다음 도적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FPS 게임은 어떻습니까? 스카웃이라는 게 있죠. 정찰, 그죠? 뭐, 그 다음에 뭐 건어, 뭐 서포트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눌 수 있는 것이 이제 성별이겠죠. 남녀 구분이 있죠. 예. 보통 이 게임을 하면요, 이 남자들은 여성 캐릭터를 굉장히 많이 선호합니다. 예.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이성에 대한 어떤 반응 또는 이 여성 캐릭터가 되면 뭔가 보여주고 싶은 남성의 본능 뭐 등등이 있는데 뭐 그건 개인 취향이니까. 예. 그 다음에 크기도 정할 수가 있겠죠. 예. 키를 크게 한다든가 작게 한다든가 마르게 한다든가 뚱뚱하게 한다든가 아까 커스터마이징과 관련되는 요거는 다 모듈이라 그래요. 모듈. 예. 모듈. 그래서 이 모듈들을 모아서 시스템이 되는 건데 그 아까 금방 말했던 생성입니다. 다음 능력치예요. 능력치. 특성은 종족이나 직업이 가지는 능력이에요. 종족이나 직업이 가지는 능력. 예를 들면 던전 앤 드래곤즈라는 우리가 RPG를 만드는 툴킷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따르면 인간은 가장 스탠다드한 특성을 가지지만 엘프 같은 경우는 기가 쫑긋하잖아요. 그래서 민감해요. 그래서 민첩성도 강하고 주의력도 강하고 또 드워프 같은 경우는 드워프, 난장이 같은 경우는 어때요? 대부분 다 설정 던전 앤 드래곤즈 또는 이제 JR 톨키스의 반지의 제왕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 RPG 게임의 바이블 또는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게임이 바로 호비트의 몸입니다. JR 톨키스의 가 적었던 작품인데 여러분들 아마 반지의 제왕을 먼저 접했을 겁니다. 반지를 버리러 가는 여정이죠. 그래서 뒤에 나왔던 이 빌보 백인슨가? 기억이 안 나지? 예, 그 친구가 그 반지를 얻는 과정인데 거기가 원래 호비트 몸의 원본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 종족에 대한 특성도 나와 있는데 드워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광부죠. 광부 종족이죠. 광부. 그래서 땅 속에서 보석을 캔가든가 그 다음에 대장 일을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엔 굉장히 밤눈이 밝아요. 두 번째 특성이 질병에 또 강합니다. 이런 등등의 특성이 있고요. 속성은 뭐냐? 내가 어떠한 무기나 방어구를 차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능력들이죠. 그래서 힘이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힘은 10인데 이 칼을 들면서 힘이 15가 된다라는 이런 게 바로 속성이 아니고 이 속성은 내가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잘못 말했으면 제가 특성에 들어가는 거 앞에 부분은 지금은 속성이고 거기에 따른 능력 변화 어떤 이 가지고 있는 무기나 장비에 따른 능력 변화인데 밑에 아이템과 연결됩니다. 자, 아이템 부분은 굉장히 이 게임을 개발할 때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좀 잠깐 우리가 내가 예를 들면 자, 우리 무기의 종류만 보시더라도 자, 찌르는 그죠? 칼이 있을 거고 그죠? 칼 배기도 하죠. 던지는 창도 있을 거고 활도 있을 거고 쏘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내리 찍는 해머 그죠? 등등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거리에 따라 다르죠. 근거리 무기냐, 중거리 무기냐, 원거리 무기냐. 거기다가 더 웃긴 거는 재질입니다. 나무로 만들었느냐, 돌로 만들었느냐, 구리로 만들었느냐, 황동이냐, 청동이냐, 철로 만들었느냐. 예? 그다음에 우리가 뭐 환상의 재료죠. 미스릴, 그다음에 티타늄, 뭐 등등의 굉장히 많은 재료가 있죠. 물론 이 재료의 강도도 이 무기 설계할 때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보면은 이 금 또는 도, 그 다음에 부, 도끼, 그 다음에 철퇴, 그 다음에 뭐 수리검, 단검, 창, 투창, 숏보우, 미디엄보우, 롱보우, 그 다음에 투석기, 발리스타 등등이 엄청난 무기가 많아요. 거기다가 아까 재료, 그죠? 더 웃긴 건 거기다가 무기에 접두사와 전미사를 넣게 되면은 매직 아이템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분량의 아이템 설계가 나와요. 그 다음에 방어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야 한 손이든 양손이든 뭐 차면 되지만 방어구는 어떻습니까? 머리, 그죠? 어깨 방어구, 팔 방어구, 가슴 방어구, 그 다음에 다리, 신발. 이것도 마찬가지 재질에 따라서 또 다양한 무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외에 액세서리를 본다면 머리 헤어밴드, 왕관을 쓰느냐, 귀걸이를 하느냐, 반지를 찌느냐. 그리고 보통 뭐 휘장을 다느냐, 훈장을 다느냐에 따라서 또 다양한 옵션이 생기죠. 이런 캐릭터 하나에 붙을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 하나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 이제 또 아이템 중에는 소모품이라는 게 있어요. 소모품. 이 소모품이라는 거는 내가 일시적으로 뭐 물약을 먹었을 때 힘이 강해진다는 일시적 소모품이 있을 거고요. 한 번 먹었을 때 능력치를 뭐 힘을 2열로 준다. 영구적으로 가는 게 있어요. 그다음 부적도 여기 해당되겠죠. 이 캐릭터만 가지고 있는 게임 요소만 해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퀘스트입니다. 퀘스트는 제가 이렇게 좀 지금까지 설명하면서 가장 좀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 유저들은 게임을 할 때 세계관을 알려줍니다. 보통 친구들이 이 게임 재밌다 그러면 세계관도 상관없이 그냥 게임을 깔아서 친구가 밀어주는 대로 키우는 거죠. 몸만 잡고 장비 맞추고 그럼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게임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04년 이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나오기 이전까지만 거의 우리나라 게임은 그냥 몹 잡는 게임이었고요. 외국에는 주로 퀘스트를 많이 설계합니다. 퀘스트 설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유저들에게 내가 지금 플레이하는 게임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를 글로써 퀘스트로서 주면서 보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을 하면 퀘스트를 통해서 이 왜 지금 내가 여기서 방패를 들고 또는 총을 차고 싸워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퀘스트 종류에는 당연히 일반적으로 뭘 잡아라, 그죠? 뭘 가지고 와라, 찾아와라, 그 다음에 뭘 만들어라, 누구를 호위해라 등등의 다양한 퀘스트예요. 이 퀘스트를 연결시키면은 영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주어지는 보상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퀘스트를 통해서 또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평판이에요. A라는 마을에서는 뭐 내가 사람들하고 친하고 해서 물건을 잘 파는데 B 마을 가니까 나를 이방인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물건을 숨겨놓고 안 판다는 거죠. 그래서 그 B 마을에서는 다양한 퀘스트를 통해서 내가 그 마을 주민과 친해지면은 안 팔던 물건도 팔게 되고 심지어 퀘스트에 필요한 아이템도 판매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레벨링입니다. 그럼 퀘스트는 가면 가서 어려질 텐데 처음부터 이 A라는 퀘스트를 하나 해결할 때 얼마의 경험을 줄 것이며 무엇을 보상을 줄 것이냐. 그리고 이 퀘스트를 통해서 나한테 주어지는 능력치 보정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게임을 보통 RPG 게임들을 이제 대충 제가 항상 이렇게 한 수업 중에 하나가 겁니다. 시작을 하는데 이랬죠. 뭔지 모르겠지만은 처음에 검은 문에서 빨간 눈이 하나 딱 보이죠. 그러면서 밑에 자막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만년 전, 뭐 선과 악이 싸움질을 했다. 선은 마침내 승리하여 악을 봉인하였고 1만 년이 지난 지금 봉인의 문을 누가 다시 풀려고 한다. 그러면서 페이드 아웃이 되면서 전투 장면이 나죠. 필드에서 막 쏴요. 누가 주인공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냥 누가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페이드 아웃이 됩니다. 그러고서 뭡니까? 눈을 뜨게 되죠. 그 옆에는 아랫땅 간호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머리가 벗겨져 천장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정신이 드는가 하면서 굉장히 치료를 많이 도와준 것처럼 하지만 잔심부름을 시키죠. 이게 뭐 튜토리얼이에요. 여기 가서 뭘 해라, 누구 만나라, 뭐 캐와라, 이 갖다 줘라. 온갖 마을에 잔일을 다 시키고 나서, 그죠? 흐름한 장비를 주고 다른 마을로 보내죠. 쫓아내는 겁니다. 왜? 게임을 자꾸 그 마을에서만 자꾸 캐릭터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진짜
게임을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캡슐을 통해서 이 게임의 세계관과 이 지역의 지역을 해결하게 되면 단순히 이 마을의 문제인 줄 알았더만 이 마을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문제였고 그 국가의 문제인 줄 알았더만 이 국가와 국가끼리 했던 전쟁을 부추기는 무리가 있었고 그 무리를 해결하고 나니까 그건 지금까지 다 내를 가르쳤던 스승이 나를 조종하는 거였고 이 다양한 이런 변화되는 이런 요소들이 게임을 지속적으로 재밌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계관이에요. 세계관은 배경, 역사, 배경이 중요한데, 이 세계관이 뭐 중세를 나타내느냐, 보통 우리 흔히 말하는 RPG들이 대부분 다, 중세 또는 판타지를 다루고 있죠. 그러나 요 근래, 나오는 게임 중에 풀아웃이라는 게임이 있죠. 여러분도 아마 아포칼립스 게임이라 그러는데, 지구가 종말된 이후의 세계를 다루는 게임들. 또는 미래를 다루는 게임들. 근데 재밌는 걸 보시면요. 이 역사는 창조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우리가 경험한 거를, 게임에서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친근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관을 진행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고요. 외부 환경을 보겠습니다. 먼저 지형. 지형의 종류는 다양하죠.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일반 평지, 그죠? 초원, 그 다음에 늪지, 또는 화산지대, 설원, 물이 많은 곳, 그죠? 또, 지하도 있을 수 있고요. 천상도 있을 수 있죠. 도시도 될 수가 있고요. 이런 지형에 그냥 이상없이 뛰어다니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형에도 보정치를 줍니다. 예를 들면은 뜨거운 사막에는 어때요? 체력이 현재 스태미나가 줄어들겠죠. 이런 보정치 주고 겨울은 추운 곳은요. 움직임을 느리게 만들어 버리면 되죠. 물속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자연물이라죠. 평지만 있으면 웃기잖아요. 그래서 평지 위에는 뭐 집도 있을 테고 나무도 있을 테고 울타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시냇물도 흘러갈 거고 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오브젝트고 물론 그 오브젝트는 부실 수 있느냐 부실 수 없느냐 통과가 되느냐 통과를 못 하느냐 그 외에 이제 인공물들 아까 말했던 집 그죠? 그 다음에 뭐 동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자연물에는 NPC도 포함됩니다. 물론 잡아도 경험치도 주지 않는 뭐 다람쥐라든가 토끼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접속 종료를 하게 되면 이제 내 정보를 어딘가는 남겨야죠. 지금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게임을 했다라는 증거를. 그래서 이제 정보 보장 클라이언트 내 컴퓨터에도 보장이 되고 서버에도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몇 분 몇 초에 게임을 접속했다 접속 종료했다 라는 거를 말해줍니다. 자, 여러분들 게임을 안을 뜯어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이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기획자들이 밤낮을 세고요. 또 이 게임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아까 말한 이 모듈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테스팅이 필요하고요. 근데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게임을 시작하면은 보통 이 초보 마을이잖아요. 바깥에 나가면은 거기 있는 NPC들 짐승 우리가 잡아야 될 짐승들이 우리한테 덤비나요? 덤비진 않아요. 걔네들은 무리를 잘 이루고 저기 저 평화롭게 삽니다. 근데 뭐합니까? 우리가 가서 잡죠. 쉽게 말해서 물리쳐야 될 그런 인간들이죠. 예. 근데 우리는 그 짐승들을 잡습니다. 그리고 또 성공하는 몹들인데 가서 보십시오. 보면은 걔는 우리 가까이 가면 안 덤빕니다. 그 평화로운 저거들의 삶을 우리가 해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게임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이 해석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게임을 즐기게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아까 보셨지만 게임 요소에 보면은 뭐 캐릭터, 생성, 능력치, 아이템, 임무, 평판, 레벨링, 배경, 지형, 오브젝트, 정보 보존 이 부분이 하나가 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하는 거는
맛보기예요, 맛보기. 예. 그래서 게임의 어떤 요소들을 이해를 하고 게임을 즐기다 보면은, 아, 이 퀘스트는 설계가 잘못되었어. 아이템의 밸런싱이 안 맞아. 이런 것들을 터득할 수 있는, 예, 재미 요소가 될 거고요. 이런 것들 좀, 지금은 제가 굉장히 알기 쉬운 용어를 했지만, 이 하다 보면 안에, 좀, 이 게임에서만 쓰는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것도 알아두면 나중에 뭐 게임을 이야기할 때, 또는 서로 관련 있는 게임 이야기할 때, 좀 더 전문적인 지식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스킬을 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제요, 게임 기법 분석 강의 들어서 감사하고, 이 게임 콘텐츠라는 거는 이 게임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보다는 게임을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보시고, 그리고 게임을 재밌게 접근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